자, 휴식 시간을 마치고 이어서 세 번째와 네 번째 공통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코로나 시대 이후는 이전과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학 교육은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대학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류장수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위기로 우리 대학 모든 구성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고 당연히 대학 재정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규모 전염병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 코로나19 재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우리 생활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 교육의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온라인 교육의 확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또 온라인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대학에 있어서의 온라인 교육에 일정한 규제를 할까요? 상한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번 이런 사태를 맞으면서 앞으로는 이 온라인 교육에 관련된 것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고 확장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대학의 변화는 엄청나게 일어나겠죠. 이번 학기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 이상의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한 학기 동안 교수님 그리고 학생들 의견을 좀 모아 보니까 역시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지만, 그러나 이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뭐 용량 문제, 그리고 시험의 문제, 이런 문제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인 교육의 시설 장비가 확충돼야 됩니다. 5G 전상망이 고도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교수 학습 지원 체계가 강화돼야 됩니다. 우수 프로그램도 도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 제작과 운영에 관련된 지원 인력을 신규로 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에 맞춰서 학교의 규정을 대폭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도록 그 교육에 맞도록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영수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많은 고생들을 우리 교수님들 하고 계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0년도 1학기 비대면 수업에 관련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 설문 결과를 보면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전 콘텐츠를 활용한 것에 대한 만족도가 건 50%입니다. 줌에 대한 활용이 30%에 지나지 않습니다. 줌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몇십억 계약을 하고 비용을 지급한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학생들이 불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물론 뭐 그게 모든 것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대면과 앞으로 비대면의 수업의 적절한 밸런스, 그리고 비대면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해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비대면 강의실을 구축한다는 것은 동일한데 지금 학문적인 특성에 따라서 상당히 도구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서술식, 그리고 수학적인 문제, 풀어서 해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용 디지타이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급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촬영 스튜디오도 지금 이제 쓸 수 있는 것은 11개로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이거 역시 지금 가능한 한 가능성이 높은 것은, 활용성이 높은 것은 한 두세 개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확충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이론 강의, 실험 실습 평가에 대한 이런 플랫폼이 하나도 구축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어떤 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면을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좁은 공간에 밀집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대별 대형 강의실, 멀티 강의실, 그리고 공간 부족을 해결하는 정축, 이런 것들을 현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환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실 코로나가 문제라기보다도 여러분들 알파고 충격을 보신 것처럼 인공지능의 등장이 더 무서운 거죠. 그게 결국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의해서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구분을 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잘할 수 있는 것을 반복적으로 대학에서 교육시키는 것들은 과감하게 이제 정리를 하고 정말 미래에 필요한 교육, 사람이 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안 되겠는가. 그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미래 3대 인재 역량 가는 건데 대안 도출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문제의식 역량 이런데 우리가 교육을 더 핵심적으로 시키고 컴퓨터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컴퓨터에 맡기는 거예요. 지금 영국의 런던 대학이 조사하면 아시는 것처럼 현존한 직업의 47%가 건미래에 사라진다 그러죠. 그럼 지금 졸업한 학생들 졸업할 때 지금 받은 교육이 쓸데없는 교육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공지능 무장된 로봇 시스템이 곳곳에 나타날 건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는가 현명하게 좀 대처를 해서 정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강의와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이 우리의 학생들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희철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속히 정상으로 회복되어서 캠퍼스에 활기가 넘치길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학 교육 현장에서 뉴노멀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미 세상은 AI 시대의 도래에 따라서 전 세계의 교육 현장에 뉴노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필요한데 가야 할 미래가 조금 당겨졌다고 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갑자기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느라고 처음에는 불편함이 많았습니다만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진 면도 있습니다. 차제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최적의 강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강의 관련 시스템과 제도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브랜디드 러닝 교육이 주를 이룰 것으로 생각합니다. 티칭 시대에서 러닝 시대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서도 정책 연구를 통해서 이에 대해 적극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시간당 온라인 수업 비율이나 출석과 비출석의 비율, FL 수업 환경, 졸업학점의 온라인 강의 학점 비율 등등 생각할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교수님들의 원활한 온라인 강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망 확충과 서버 확충 등은 교육부와 함께 범교육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과별 원격 교육이 가능한 첨단 강의실 확보 등에 대한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명신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뜻하지 않은 코로나 우리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대학이 향후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저는 대응 전략 본부를 신설해야 된다 이렇게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전에 유장수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이런 그 포스트 코로나를 잘 대비하면 학령 인구 감소도 있지만은 그야말로 이제 학생들이 찾아오는 대학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생을 위한 것, 교수님을 위한 것, 직원 선생님 및 조교선생님을 위한 것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을 위해서는 저는 일남이녀를 두고 있는데 다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업을 애들이 들으면서 저하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카페형 학습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한 시대다 하여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것도 저는 우리 학교에 각 건물별 이런 카페형 학습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돼야 되겠다. 저는 그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강의실도 이제는 점차적으로 학생의 요구에 맞게끔 개조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을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제가 많이 만나본 교수님들은 오히려 축적된 경험을 잘만 활용하면 이제는 비대면 강의가 훨씬 더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면 강의 주당 6시간 체제를 제시한 바가 있고 온라인 교육이나 플립러닝 교수법 활용으로 이에 대한 우리 대학의 질적 퀄리티를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직원 선생님이나 조교 선생님은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저희 학부도 같은 거, 학부 조교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재택근무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우리 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법규, 그다음에 규정이나 제도적인 측면 이런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마치고 질문 주제에 대한 후보자 간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은 30초, 응답은 1분입니다. 우선 류장수 후보님께서 장영수 후보님께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장영수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설문조사 정리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셔서 저도 큰 도움 됐습니다. 이런 분석이 결국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보님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디지털 교육 경우에 예산 추경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저는 한국형 뉴딜 사업과 연결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요. 어떻게든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단지 수업만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험 실습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평가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평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설왕설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혼돈을 하고 있고 기말고사를 대면으로 할 것이냐 비대면으로 할 것이냐 실험 실습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강의와 실험 실습 평가에 관련된 이 플랫폼 구축이 제일 중요하다 나누어서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뉴노멀 시대를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한다. 그게 우리 대학의 책무이자 책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영수 후보님께서 하명신 후보님께 질문하시겠습니다. 우리 하 교수님께서 그런 본부를 설치하는 것까지 저도 찬성을 하고요. 좋은 제안이라서 저도 제가 총장이 된다면 적극 반영을 해서 해보고 싶습니다. 그 본부라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습을 설명을 해주신다면 현재 직제 개편 중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려낼 수 있을까 조금 말씀을 좀 첨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다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은 이 대학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나 이런 것에 새로운 어떤 본부를 둔다는 것은 단순한 한 구성원들만으로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응 전략 본부는 교수님, 그다음에 직원 선생님, 조교, 학생 여기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일종의 위원회보다는 좀 더 격상된 어떤 신설 조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본부는 기존에 있는 우리가 대면식 강의에서 해오던 여러 가지 법규나 규정이나 제도, 재정 이런 것을 총괄하는 형태로 새로운 우리 대학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대학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명신 후보님께서 이현원 후보님께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이현원 후보자님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핵심은 인공지능이나 로봇 이런 데 대한 어떤 대비도 우리 대학이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공학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현재 인공지능이나 로봇과 관련해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만일에 이런 것을 이제 우리 대학에서 적용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재원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걸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직접적 인공지능 로봇 교육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이 잘할 수 있는 것과 사람이 하는 것과 구분해서 우리 교육은 사람이 하는 데 집중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잘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금 잘못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는 기계와 특히 인공지능을 탑재한 기계와 더불어 살아가야 될 건데 우리가 상당 부분의 것들은 기계한테 맡기고
우리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보다 효율적인 삶을 누리고 우리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건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교육 과정을 고민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현환 후보님께서 노희철 후보님께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노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중에서 우리 앞으로 아마 티칭에서 러닝으로 넘어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티칭에서 러닝으로 갈 경우에 현재 우리 교수들이 담당하고 있는 교육에서 우리가 교육을 바꾼다든지 시스템을 바꿀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내 과목이 없어진다, 내 실수가 없어진다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우리가 참 바꾸기 힘들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만 우리가 티칭에서 러닝으로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좋은 의견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온라인 수업 강화에 따른 그 시스템에 있어 가지고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정책 연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데 가령 이제 시간당 온라인 수업 비율이라든지 또 출석 비출석 비율 등등에 대한 그 내용들을 포함해서 티칭에서 러닝 쪽으로 가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같이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같이 결부되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수 문제는 그 시간당 그 수업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그 러닝 교육에 대한 것의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웨이팅을 충분히 줘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희철 후보님께서 류장수 후보님께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류장수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가 이제 온라인 수업 관련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그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그 규제 사항을 한두 가지를 꼽는다면은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규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디지털 대학과 차별하기 위해서 일반 대학에 대해서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20%인가요?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라는 것이 지금 현재 그 범위를 가지고 이번 학기는 예외적으로 풀었지만 이 규제가 가장 큰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풀 수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 학교 규정이라기보다는 이 법에 의해서 법 시행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제를 정부가 풀 수 있도록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음 총장은 그것이 많은 사업들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그룹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세 번째 질문을 마치고 마지막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대형 캠퍼스 과밀화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행복기숙사 추가 건립 등으로 대형 캠퍼스의 과밀화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대형 캠퍼스 과밀화 지적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류장수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대형 캠퍼스가 과밀화됐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수치를 말씀드리기 전에 단적으로 예전에 있던 대형과 용당과 대연 두 캠퍼스가 대부분의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 그리고 여러 가지 실험 실습 관련된 공간들이 대연에 이동해 있죠. 과밀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앞으로 그대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당장 지금 공과대학의 3분의 1에 가까운 실험 실습실이 여전히 용당에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학생들 불편하죠. 교수님들 불편하죠. 이것은 교육에 있어서는 치명적입니다.
이것은 과도기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사치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거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용당에 있는 실험 실습실이 내려와야 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조만간 체육관, 수영장 그게 건립이 되면 외부인 출입이 많을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공간의 문제는 더욱더 과밀화를 가속화시킬 것이고요. 주차장 문제 심각할 겁니다. 그래서 당장 저는 1차적으로 공과대 그리고 부족 공간, 다른 단과대학의 부족 공간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 대형 캠퍼스 당장 신축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시설에 관련된 분은 다 아실 텐데 돼요. 그래서 개축을 통해서 기존의 건물 위에 그걸 없애고 건물을 새롭게 높이는 이른바 개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이제는 지하 주차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운동장밖에 없습니다. 전체 검토를 해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대형 캠퍼스의 과밀화 부분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영수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대형 캠퍼스의 과밀화 문제입니다. 저는 세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용당 캠퍼스, 동백리 캠퍼스의 활용 방안을 높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평적 캠퍼스의 확대보다 수직적 캠퍼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입니다. 세 번째가 주차 문제 그리고 진출입의 복잡성 해결 문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대응 그리고 기타 많은 AI라든지 그런 신학문은 앞으로 용당 캠퍼스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 관련된 연구, 동백리 캠퍼스 활용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단과대학별 정축, 공간 부족 해소, 수직적 공간을 높이면서 활용도를 높이고 공간 부족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대를 비롯해서 자가대, 경영대, 수가대, 환해대 모두 다 정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3공학관 건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 공간 문제입니다. 우선 장기적인 플랜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플랜으로서는 지금 현재 후문 공간이 있는 우리 대학의 땅이 방치되어져 있습니다. 이곳을 활용한다면 100대에서 150대의 주차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은 후문 진입로에 방치되어져 있는 공간을 당장 활용하고요. 그리고 기숙사 쪽으로 나가는 그런 쪽 그곳에 새로운 진출입로를 만들어서 앞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아파트의 교통과 이렇게 마주치는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안까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희철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10년에 걸쳐서 용당 캠퍼스에 있던 20개 학과가 다 내려왔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 등으로 인해서 대형 캠퍼스의 과밀화가 진행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밀화뿐만 아니라 기존의 각 단대별 학과별 교수님들 연구실과 교육 공간 문제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 대형 캠퍼스에 있던 각 학과들이 건물별로 제대로 다 수용이 안 돼 있고, 또 학과 내에서도 소속 교수님들의 연구실이 함께이지 못하고 산재되어 있는 문제, 또한 용당에서 이전에 내려온 학과들의 경우는 실험 공간이 태부족이 돼가지고 일부는 아직도 용당에서 연구와 실험을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캠퍼스 과밀화 문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그대로 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됩니다. 고층 인텔리전트 빌딩을 신축해서 교육과 연구의 부족 공간을 일소하고 기존 학과들이 공간적으로도 효율적으로 그룹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차 공간은 현실적으로 대운동장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데 지상으로의 입체화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경제성 있는 주차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의장 부지와 지금 현재 나래관 인근의 부지는 미래 가치가 매우 큰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미래 세대의 개발 기회로 잔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현원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캠퍼스 과밀화를 해소하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분산하거나 고층화하는 법이죠. 뭐 다들 알고 있는 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야기 못하는 게 표에 영향을 줄까봐 우리가 잘 이야기 못하잖아요, 그죠? 지난번 총장 선거 때 모든 후보들이 용단 캠퍼스 다 이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표를 이식해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걸 벗어나서 대형 캠퍼스, 용단 캠퍼스, 동단미 캠퍼스 우리 대학 전체에 가지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통합적으로 우리 구성원들의 의지를 모으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 몇 사람한테 이거 어떻게 할까 물어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죠? 정말 우리 스스로 앞으로 답을 찾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연세대 송도 캠퍼스, 처음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반발했지만 지금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죠. 근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산학협력 기조를 잘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정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공간 정책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대토론회라도 벌여서 우리 정말 솔루션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명신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대형 캠퍼스는 현재 가밀화되어 있고 저는 향후 더욱 가밀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 균형은 점차적으로 대연동으로 모이게 될 것이고, 주변 환경을 본다면 대형 캠퍼스는 저는 기존의 이 형태는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트램역이 우리 부경대 앞에 이제 여기 설치될 것이고, 또 후문에는 그 대우 프로지오가 정식으로 이제 입주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후문 기능은 이 상태로 저는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방식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방안을 모색한다면 저는 지상과 지하를 이제는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상은 미국의 USC를 저는 최고의 그린 캠퍼스화로 지금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USC가 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교수, 직원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자전거나 도보, 그다음에 뭡니까 보딩 이런 형태로 지상은 활용을 해야 되고, 지하는 이제는 우리가 부족한 주차 문제, 그다음에 학생회관, 학생의 동아리 이런 여러 트럼역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하가 좀 더 상권화시킬 수 있고 학생들이 편리하게 거기서 할 수 있는 곳, 이런 것은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이나 고려대학 이하여대에서 지하를 잘 활용해가지고 캠퍼스를 새롭게 단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만일에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캠퍼스 이 대연동 재배치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앞으로 우리가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지하, 지상을 새롭게 좀 탈바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마치고 질문 주제에 대한 후보자 간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먼저 류장수 후보님께서 이원원 후보님께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이은원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까지 여러 개 제시되었습니다. 상당히 정밀하게 검토할, 그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대 송도 캠퍼스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봐도 잘 정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 수도권의 그 송도와 우리 대학의 지금 이 부분에 적용을 시킬 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 우리가 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뭐 요인이라 할까, 그리고 방법이라 할까,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제 북한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학교에서 북한 개발 쪽에서 해양 관련 클러스터를 그쪽에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학교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해양 무슨 조합이죠. 그걸 여기 용당에 유치했고, 이런과 더불어서 그걸 지원하는 배후 기지로서 용당에 하겠다. 아마 기획처에서 그런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하나 이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송도 캠퍼스처럼 과밀화 해소 차원에서 1학년들을 전부 그쪽에서 우리가 교육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전부 레지던스홀을 만들어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영어 교육 이런 걸 강하게 좀 교육을 시켜서 1학년 마치면 다 대형 캠프 내려오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 의지를 중지를 모아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현원 후보님께서 노희철 후보님께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노 후보자님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저희 생각과 비슷한 부분이 있었는데 각 캠퍼스들 조금 통합적으로 관리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전된 아이디어가 계시면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대연동에 보면은 그 노후되어 있는 저층 건물이 한 8개의 동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되기도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들을 활용을 해서 증축해 나가는 것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다 해소를 하려고 그러면 그 한 15층 이상의 고층 빌딩을 한두 개 정도 생각을 해서 여기에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각 단대별로 학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을 다 수용을 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은 공실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공간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장기적으로 우리 대학이 더 이상 공간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희철 후보님께서 하명신 후보님께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하명신 교수님께서 다양하게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다른 대학에 대한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서 상당히 이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상과 지하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대형 캠퍼스의 경우에는 그 지하에 대한 좀 제약이 좀 있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좀 피해 나갈지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나름대로 건설 회사 몇 개의 건설 회사에서 앞으로 우리 대연동을 어떻게 탈바꿈시켜야 되겠나 해서 자문도 구하고 실제로 러플레이 하겠지만은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단적인 예로 본다면 여러분 더블유 아파트의 지하 상가를 가보면 예상치 못했던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지하를 잘 개발해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 아까 유장수 후보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대학에서 지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운동장과 한해대 앞에 있는 그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하 공간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부족한 공간을 마련해 드리겠다는 것은 제가 확신 있게 답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명신 후보님께서 장영수 후보님께 질문하시겠습니다. 장영수 후보자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대연동의 가밀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지하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장 후보자님께서는 지하의 활용 방안 또 하신다면은 어떠한 구체성을 갖고 접근하실 건지 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지하 사실 제가 대외사업 본부장일 때 운동장이 개발되기 전에 지하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한번 그곳에 지하 5층을 파서 주차장과 함께 대형 마트를 유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가 민자 유치 부분에서 문제 상당히 어려움을 발견했고 그다음 대외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학내 진입을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재검토하는 수준에서 일단 끝을 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그 부분은 조금 더 장기적인 문제이고요. 과밀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교직원 복지회관, 다시 말해서 학생회관, 교직원 이런 복지들을 위한 공간을 지으면서 그 건물을 지을 때 지하를 파면서 수직적 공간을 올리는, 그래서 지하와 수직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을 높이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영수 후보님께서 류장수 후보님께 질문하시겠습니다. 유 후보님께는 대원 문제의 그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 대원 캠퍼스의 활용도보다는 용당 캠퍼스의 활용도 제고가 상당히 필요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당 캠퍼스를 활용한 교육과 실험 실습 이런 연계 방안이 혹시 있으시다면은 어떤 방안이 가지고 계시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제 네 번째 주제가 대연이라서 제가 거기 말씀드렸는데요. 용당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열 구조를 깬다고 했을 때 이 서열 구조 우리가 출렁했을 때 우리가 서열 구조를 깨고 올라갈 수 있는 그 디딤돌이 저는 용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당이라는 이 지역의 그 도심에 저렇게 넓은 지역, 이건 우리가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지역은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 연구, 산학 협력이 같이 모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육존, 산학협력존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조언을 통해서 외부의 우수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거기에 우리 학생들, 우리 교수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그 특징 우리 영역으로 보면은 4차 산업혁명에 맞춰야 된다. 그쪽은 예산이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및 후보자 간 질의응답을 마치고 다음 순서인 비공개 개별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순서에서 후보자들은 총 5개의 질문 중 사전에 무작위 추첨으로 선택한 1개의 질문을 2분 동안 답변하게 됩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택한 질문들은 휴식 시간에 후보자들께 공개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질문을 읽고 해당 질문을 선택한 후보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현원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서 대학의 국제적 역량은 대학의 경쟁력과 위상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대학의 현재 국제화 전략에 대한 간략한 평가와 우리 대학의 국제화 지수를 향상시키고 국제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경대학으로 통합하면서 우리가 미래를 우리 손으로 이런 교훈을 가지고 굉장히 꿈에 부풀었습니다. 대학 발전 계획을 세웠었고요. 중간에 우리가 박맹원 총장님 시절에 PKNU 2020 가는 발전 계획을 세우면서 세계대학 100위권 안에 들어가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실현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김영섭 총장님 들어서서 몇 가지 사업을 하면서 각 사업단이 낸 아이디어를 가지고 옛날 것과 같이 통합해서 PKNU 2030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PKNU 2020보다도 순위가 더 뒤로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년도에 2019년도에 우리 기획처가 주관일 것 같습니다만은 PKN 2030 4R카는 최종 중장기 발전 계획서를 정리를 했었고 지난달인가 얼마 전에 이제 그 공개를 했었죠. 그걸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우리 구성원들이 국제화에 대해서 굉장히 열망을 하면서도 사실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정말 우리 대학이 국내에서 통합 이후에 중앙일보 평가에서 30위권 뭐 전반부 이래서 지금 39 후반부 뭐 38위 이래 되고 QS 평가에서 1000등 밖으로 나가서 존재감이 굉장히 미미하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라든지 좀 집결해서 잘 액션 플랜을 마련하면은 충분히 902 이내로 국내 20위권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가 전략을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희철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대학 시설 중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회관 혹은 학생복지관 등 학생들을 위한 공간 및 시설 확충 가능성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학생은 우리의 미래 희망이자 보배입니다. 학생 성공을 위한 미래지향적 교육도 중요하지만 캠퍼스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회관, 학생복지관, 동아리 등에 대해서 학생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학생문화센터가 건립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창의적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건물이 정말 학생들이 앞으로 생활하는데 자부심을 갖고 또 창의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완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영수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은 사회적 가치와 필요성을 증명해야 하는 사회적 구성 단위로서 교육, 연구, 봉사를 핵심 책무로 설정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교육, 연구 영역과 비교하여 봉사 영역에 대한 노력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대학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 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역할은 물론 봉사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선 교육입니다. 사회 교육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평생 교육 사업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역 사회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31억 정도의 평생 교육 사업을 유치하면서 지역 사회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R&D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사회에 지금 존립하고 있는 기업체, 지금 현재 부울경의 기업체들과 함께 많은 R&D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RP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필요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오늘 부산에서 첨단 부품 소재 3,700억 R&D 사업을 오픈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역 사회의 첨단 R&D 사업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경대학교는 앞으로 지역 사회와 함께 교육과 R&D 사업을 두 기둥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이러한 두 역할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축복받은 용당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용당이라는 캠퍼스를 우리가 지혜롭게 활용을 한다면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류장수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한 대처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는 안전사고 및 재난 대처 능력이 조직에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내 전반적인 안전사고 및 재난 대처 능력을 평가해 주시고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학교에서 안전사고 큰 건들이 좀 있었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그것 때문에 학교 본부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대단히 고생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큰 사고 외에도 여러 가지 작은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학교가 했던 것은 두 가지 방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가 조직 인원을 조금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 늘리고 행사 자체를 줄이는 이런 방법으로 대응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안전과 재난이라는 것은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 학교가 해왔던 것 그리고 많은 대학들이 해왔던 방식은 개인 밀착적 그리고 이른바 현장 밀착적이 아니었습니다. 본부에서 하고 본부에서 탑다운 시스템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 공약이 있다시피 연구실 그리고 사무실, 화장실에 전 화장실에 그리고 연구실에 사무실에 비상벨을 설치하겠다 했습니다. 이건 이미 어느 대학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진을 찍어서 공약에 넣으려고 하다가 그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사진 넣지를 못했습니다만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지금 2020년까지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31조 1,000억이 투입이 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정책 내용 중에서 산업 안전 관련된 것이 대단히 중요한 예산 투입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적극 활용하면 됩니다. 제가 국고를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찾아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명신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의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현재 우리 대학의 행정 처리와 관련해서 크게 보면 교수님이 불편함을 느끼는가, 직원 선생님과 조교 선생님이 느끼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교수님들은 현재 가령 예를 든다면 연구비 정산을 할 때 여러 가지 서류나 이런 게 절차가 복잡하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있고, 그다음에 직원 선생님들과 조교 선생님들은 보면 이 감사 때문에 모든 어떤 행정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고, 이것은 결국은 또 교수님들의 어떤 피로에 좀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포노 사피언스 시대에 걸맞는 행정 절차 간소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전공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페이퍼리스 트랜잭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거래가 우리 대학도 이제는 그런 시대에 걸맞게끔 이제는 그런 어떤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류가 없는 어떤 행정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저도 여기에는 어떤 협의회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협의에 참여하는 주체는 교수와 직원 선생님, 조교 선생님, 대표자들로 구성돼서 현재 우려지고 있는 행정체계가 어떤 것이 지금 이건 문제다, 또는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페이퍼리스로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취합해서 우리가 그걸 실천해 나가면 이런 어떤 어려움과 호소도 많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비공개 개별 질문을 마치고 마지막 순서인 정중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중께서 제출한 질문지와 유튜브 시청자들께서 채팅창을 통해 제시한 질문들을 수합하여 가장 빈도가 높은 2개의 질문을 선별했습니다. 답변 순서는 류장수 후보님, 노희철 후보님, 이연원 후보님, 장영수 후보님, 하명신 후보님 되겠으며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총장 임용 후보자 투표에서 교수, 직원, 조교, 학생을 포함한 학내 구성원의 적정한 투표 비율에 대한 후보자님들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류장수 후보님부터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문제 같습니다. 저는 선수입니다. 지금 저는 선수기 때문에 선수가 심판들이 지금 결정하는 과정에 어떤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통은 있지만 잘 해결되리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정되는 것은 흔쾌하게 저는 기꺼이 수용해서 선거에 임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희철 후보님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중요한 문제일수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 문제를 볼 때 항상 보면은 임박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대학 발전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구성 간의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금 전에 유장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입장은 유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연원 후보님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두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아마 이거 질문을 낸 직원단체 분들의 입장에서는 후보자들께서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후보자 입장에서는 말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이게 후보자의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도 이건 법과 규정에 따라서 교원단체, 직원단체, 학생단체의 합의를 도출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 표현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영수 후보님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뭐 비단 우리 대학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전국 국공립대학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처음에 교수들로 시작해서 구성원의 참여가 시작이 되고 지분이 늘어나고 또 오늘날 이 시점까지 오고 있습니다. 뭐 방향적으로는 지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구성원이고 모두가 다 부경입니다. 그래서 참여에 대한 지분 비율은 후보자가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 사안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본질은 지분 비율이 아니고 대학 운영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성원들의 역할은 보다 다면화되고 보다 세분화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충분한 조정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기대하고요. 제가 총장이 된다면 현재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느끼고 있는 이 갈등,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회복하고 소통을 하고 해소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명신 후보님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 심정입니다. 선거가 일주일도 안 남은 상태에서 우리 구성원들끼리 아직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각 그 구성원들을 대표하고 있는 교수회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학노동조합 지부 이런 기관들의 대표들 간에 하루빨리 만나서 해결 방안이 나온다면 저도 어떠한 방안이든 그 방안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총장이 된다면 저는 제일 강조한 것이 소통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성원들 간에 적극적으로 총장이 나서서 소통을 하면서 우리 구성원들이 합의하고 만족하는 이런 어떤 방식을 꼭 이뤄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청중 질문을 동일한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재정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자율창의 연구비와 교연지 제도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선 류장수 후보님부터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이 똑같은 질문을 제가 일본어로 계속 하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이게 좀 듣고 저도 했으면 좋겠는데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 바라겠습니다. 이 지금 교연지 자창비 교연지는 교연지라는 그 바구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예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카드 뉴스에 적었습니다만 반드시 이 부분은 인상돼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 임금이었지 않습니까? 임금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변화가 돼서 우리가 교수로서 그리고 직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끼면서 이 문제에 매번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금액을 올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이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법 시행령 교육부 가이드라인은 1인당 이 금액을 올릴 수 없도록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것을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는 한 발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결과를 낸다면 이거는 최우선 과제로 제가 정부를 상대로 이것을 앞장서겠습니다.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려울 것이고 여러분들의 힘과 다른 대학의 총장님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교연지에 있어서 평가 부분을 상당히 완화시켜야 됩니다. 특히 백자 규정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되죠. 이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동의합니까? 이런 거 없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고학점을 하면 대부분의 교육 성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노희철 후보님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자창비와 교연지 부분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유지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원래 이 교연지 부분은 우리의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유장수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데요. 행정 처리를 좀 획기적으로 간소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학생 상담 관련해서 백자 문제 언급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무조건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교수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는 쪽에서 흡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은 학생 성공 통합 지원 시스템을 지금 내걸었는데, 이것은 학생 주도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시스템에서 활동하는 과정을 우리 교수님들이 관찰을 해서 거기에 체크만 하면은 학생 상담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그 디테일한 것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교수님들께서 불편한 사항들은 일소하고 우리 교권이 좀 확립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현원 후보님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자율성과 연관된 문제로서요. 몇 년 전에 광화문 앞에서 1인 시위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대학 직선제, 총장 직선제 이런 문제 때문에 국회의원 대표들과 같이 광화문 1인 시위도 했었고, 국회도 찾아갔었고, 대정부 여러 군데 가서 부당함을 좀 이야기했었습니다. 앞에서 후보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원천적으로 인건비 성경비였습니다. 기성회계에서 대학교가 바뀌면서 이렇게 교연지, 교연비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세 종류로 되어 있는 걸 우선적으로 좀 단일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화하고 이거를 규정을 바꾸고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인건비성으로 좀 환원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율창의 연구비,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재정 능력에 달려 있겠죠. 이 부분 재정 능력이 충분한 뒷받침되는 한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영수 후보님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대학은 자창비 포함한 교연지가 약 200억입니다. 자창비가 한 57억 정도 되는데요. 묶여져 있습니다. 묶여져 있다는 것은 교육부가 왜 묶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등록금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 쓰지 말라는 뜻이지, 우리 자체 수익을 가지고 연구비를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학이 보다 좋은 대학이 되려면은 과감한 연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총장은 규정만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려는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50억만 있으면은 제가 제시한 공약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산 3,600억입니다. 50억 못 만들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발전기가 50억 간단히 만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규정에 묶인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를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대교협을 통해서 총장들이 공동으로 교육부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설득하는 시간이 걸리면은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파격적인 지원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명신 후보님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지막 답변 차례입니다. 우리 유장수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끝에 있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하고 싶은 얘기를 또 다 하셔가지고 제가 할 얘기는 따로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걸 풀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국공립대학 총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만일에 총장이 된다면 저는 여기에 임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 교육부 어떻게든 방문해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창비 전원 공약 2년 내에 2,500, 임기 내 3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2,500만 원을 적용할 경우 2년에 25억 예산이 듭니다. 이 25억 예산은 2년이기 때문에 1년은 12억 5천입니다. 교연지 직원 조교 선생님 150만 원 저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 전체 금액이 1년에 6억입니다. 전체 합치면 18억 5천만 원. 우리가 규정만 규정만
완화시킨다면 이 발전 기금 제가 제시한 재원 공약에서 실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부경대학교 제7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를 위한 제1차 공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신 후보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